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이 시는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 20분이며 장소는 당하동 구술자 사무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허왕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안성숙입니다. 그럼 2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2차 면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 저희 1차 면담 때 지금의 여기 인천 영어마을 자리였던 창신초를 다니셨잖아요. 네, 창신초요. 네. 그 등하굣길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해요. 그때 다니셨던 길에 지금에 있는 그 인천 그 교구 묘원이 있었나요? 그때도? 교구면이 없었고 나중에 들어왔고요. 그때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길. 아, 산길로다가 등하교를 했죠. 거기를. 길이 없어가지고. 네. 혹시 이름도 있어요? 그 산은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산 이름은 별로 없었는데. 네네. 그냥. 그 골짜기 이름이 네. 신두굴인가 뭐라 그랬어요. 신두굴. 아, 신두굴. 네. 그 골짜기로 해서 그 산을 넘어간 거지. 네, 신두골 네. 골짜기로 해서 그 산을 넘어가신 거구나. 그 뒤에 그럼 그 인천 교구 묘원이 생긴 거군요. 교구면이 나중에 들어왔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원래부터 거기가 공동 묘지 자리는 아니었죠. 묘지 자리가 아닌데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벽촌했더랬어요. 벽촌. 차고 뭐고 아무것도 농사만 짓고 그냥 나주포천 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벼농사 주로 밭농사 이런 거 하는 적인데 그게 이제 창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길이 없으니까 그걸로 다니고 한 60몇 년도인가 나중에 이제 이 교구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길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아, 60년대 이후에. 예. 네.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마을의 주요 도로가 여기 독정 사거리였나요? 독정사거리 네. 이거 국도인데 이것도 몇 번인지 몰라갔어. 이 도로 하나죠. 그때 예, 당시. 이 도로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차는 김포, 강화하고 어디 다니는 차는 일로 다 다녔죠. 네. 그때 비포장도로. 네. 비포장도로. 그러면서 여기 또 그 독정 사거리 옆에 소도로가 있었고, 네. 김포와 서구와 또 경계가 되기도 경계가. 했고. 이 네. 독정사거리 여기가 인천, 김포, 검담면 경계. 네. 이 SK 아파트 짜리 요 도로가. 네. 그래서 이제 한 동네에서도 저 인천시 쪽에는 서구 초등학교 쪽에 다니고 우리는 여기 창신 초등학교를 다니고 한 동네에서도 반씩 놀아서 다녔지. 아, 한 동네에서 네. 그랬군요. 그렇게 된 거죠. 서구초등학교. 네. 네. 학교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게다가 이제 나중에 검단 초등학교가 먼저 생겼구나. 그 검단 초등학교, 서구 초등학교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조금 세월이 가면서 창신이 검단에 분교가 생긴 거지. 아, 검단 분교로 창신초가 생긴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아, 여기 옛날 어르신 애들은 다 검단 초등학교 다녔어요. 분교 개념으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창신초가 생긴 거구나.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때 여기가 또 시내버스 종점이었고. 네. 시내버스 종점하고 서울버스도 여기 종점했더랬어요. 아, 서울버스도. 네. 그러면 그리고 강화버스는 이제 강화로 끝까지 다니고. 그쵸. 시내버스. 그럼 나름 여기가 종점이었으니까 좀 번화가였겠어요. 그렇죠. 이제 시골 동네에서도 이제 그 무슨 읍소세지 모양 이 버스 종점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일로 모였죠. 여기가.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여기 이 동네가 그 막걸리 집들이 좀 많았었어요. 여기가. 그 슈퍼는 요 윗집 건물 요거 하나. 슈퍼 있어. 예, 요거 하나. 그 전에 슈퍼도 아니고 구멍가게지. 구멍가게. 예, 그거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건 없었어요? 다른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 장이 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장은 요 검단사거리. 그 검단사거리에서 거기 늦게까지도 5일장 섰어요. 5일장. 양곡장, 검단장,
여기 황허장터라고 또 있죠. 네, 네. 이렇게 섰더랬어요. 근데 검단은 늦게 생겨가지고 황허장터 이런 거는 역사가 있는 거고 네. 양곡이나 이런 데는. 네. 근데 우리 여기 검단은 좀 늦게 생겼죠. 장터가. 그 검단 시장이었어요? 5일장이야 5일장. 검단 5일장. 예. 그 황허장터 뭐냐 5일장이지. 5일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그게 네. 쓰는 게 이렇게. 몇 일에 섰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 5일장이니까 5일에 한 번씩 섰다. 그렇겠죠. 예, 5일장. 그렇군요. 그러면 후에 이렇게 검단까지 버스가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언제쯤인지 여기서 더 그 검단까지? 날짜는 기억을 좀 못하는데 한참 오래됐죠.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검단이나 이런데 이제 학생들이고 뭐고 다 이 독점으로 걸어오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저 진정을 넣어가지고 네. 검단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단까지 시내버스가 연장이 되고 네. 서울버스는 여기서 다니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네. 없어지고 시내버스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서울버스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시내버스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네. 이제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그때 어떤 버스였는지 기억나세요? 버스가 좀 시내버스? 검단까지? 시내버스는 지금 이런 상태고 네. 그 시내버스 오기 전에는 네. 그 강화den기 그리는 버스는 요 버스가 화물차 모양 이렇게 앞머리 엔진실이 따로 있어요. 지금 화물차 앞대가리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군이차. 네. 네. 지금 차들은 앞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버스는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엔진실이 따로 있는 그런 거에 들였어요. 강화가는 버스가. 강화가는 버스가. 그거 하나만 계속 다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버스라고 합승. 마이크로 버스요. 합승이 먼저 다녔을 거야, 시내버스보다. 합승이 또 여기까지 다녔었어요. 그거 저 12인승짜리인가 몇 층짜리 그런 게. 네. 그런 게 다니다 시내버스가 들어왔는지 시내버스가 먼저 들어왔는지 그거는 네. 하여튼 그렇게 역사가 그거야. 그러다가 이제 시내버스가 이제 이 앞머리 없는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게 된 거죠. 그때. 네. 그때 검단 어디까지 검단 사거리. 운행했는지 검단 사거리까지. 검단 사거리요. 네. 네. 지금 종점이 저기 있죠. 그 금곡동. 금곡. 77번 종점이 금곡동에 있었는데 네. 이 지하철 들어오면서 버스 노선이 바뀌면서 이제 77번 검단 종점이 아마 없어졌을 거야. 노선이 이제 청라로 바뀌고 올로 바뀌고 지하철 2호선 생기면서 그렇게 됐지. 네. 검단 사거리 그 금곡동까지 네, 금곡동까지. 77번 버스가 예, 갔군요. 그게 시내버스 종점이 그거야. 네. 금곡동. 옛날에 17번 했었나? 여기 댕기던 게 아마 17번이 여기 댕겼을 거예요. 그게 뭐 77번도 댕기고 이제 77번도 다니고 17번도 다니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이 있고 4.H 클럽 생기고 하면서 당시 그 서울의 한 마을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뭐 소도 팔고 해서 목욕탕 건물을 그때 지었다고 했나요? 그렇죠. 목욕탕 건물을 그럼 동네 분들이 네, 막 소 팔고 돈 벌어서 이제 지은 거예요? 그렇지. 공동으로.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에 네. 우리 독정부락에 여기 네. 너름물하고 먼저 요 안동네하고 여기하고 요 세 마을이 독정이야. 여기 지금 남아 있는 자연부록 요 꼭대기 인천시 요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그때가 중구 다동인가 그래요. 서울 중구 다동. 다동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거기 사시는 여기 이제 광성깁씨 할아버지가 거기 올라가 사시면서 네. 그 동네하고 자매 결혼을 맺은 거지. 네. 그때 4.27 있고 새마을사업 볼 적에. 네,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적에. 그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매 결혼을 맺으면서 거기서는 이제 우리 이 독정부락에 아마 한 100만 원 상당의 아마 하사금을 주시고 여기서는 그 이제 빗자루나 뭐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뭐 쓸 수 있는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좀 드리고 이제 이런 교환을 하고 이제 가끔 이제 왕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난 이제 그
100만 원 그게 정돈이 돼가지고 네. 이 지역에서 이제 뭐 가축을 사서 소나 돼지 이런 거 사서 기르고 그게 커지니까 이제 논을 사준 거지. 아, 논을까지 사. 논을 사서 네. 그 이제 농사를 지역 사람들이 공동체 운영을 했어요. 그때 33집밖에 없었어. 여기 자연문학 사람들이. 네. 33집에서 그 공동으로 하면서 이제 하다가 걸레까지 왔었는데 여기 이거 이마트 들어오고 개발되면서 이제 그 보상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그때 목욕탕에 네. 대해서 그래서 좀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진흥에서 이제 그 해가지고 네. 논 그런 걸 팔아가지고 네. 이제 목욕탕 건물 5층인가 그때 5층인가 봐. 5층. 5층인가 4층인가 하여튼 네. 건물을 요 바로 밑에 이마트짜리 여기다 네, 지었어요. 이마트짜리. 지어가지고 밑에는 지하에는 목욕탕 사업하고 지하. 그다음에 1, 2, 3층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세를 놓고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세 놓고 하고 목욕탕도 잘 됐더랬어요. 네. 이 근처에선 이것밖에 없었지.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제 동네 분들은 할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냥 받는 대로 받고 해서 한참 운영했죠. 그랬거지. 그래서 이제 그 수익 사업 가지고 네. 요 자연불학 사람들이 이제 후생 사업에 쓴 거지. 마을 발전회 같은 거 또 해외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런 데 썼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없어진 계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보상을 받고 이러니까 현찰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논 째는 사람 그냥 계속 운영해서 이렇게 됐다가 논 째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놓아버렸지 그걸. 33집. 예. 그래서 지금 그 진흥회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게 된 거지. 이게.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지. 그러면 그 이마트 자리가 목욕탕이 없어지면서 이마트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 네. 그 주유소 있었어요. 주유소도 있었고. 거기가 여기도 목욕탕이 헐리고 헐리고 주유소가 있다가. 그 개발되면서 주유소도 들어오고 네. 그다가 이제 요거는 조금 나중에 됐지. 요거는 이마트가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여기 양조장도 있었고 별거 다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주유소도 있고 주유소도 양조장도 있고. 양조장도 있고 우리 목욕탕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됐지. 그래서 목욕탕이 아마 그 전에 흘렀던가 그렇지. 이거 되기 전에 흘렸어요 목욕탕이. 몇 년쯤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흘린 게 한 80년도 전인가 80년도 쯤. 그때쯤 될 거예요 아마 흘린 네. 지가. 그렇군요. 80년도쯤.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그거 건물 지을 때 좀 이렇게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마트 지어진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거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자꾸 발전이 되잖아. 네. 여기는 특이하게 네. 그 정부에서 신도시를 한 게 아니고 네. 이 주주들이 모여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주주들이. 그러니까는 여기 옛날에 산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무슨 이 산 이게 산이야 이게 본래. 네. 근데 이 깎아가지고 전에 양조장 네. 또 삼덕 리미콘 네. 이마트 오기 전에 양조장 네. 김포 탁주라고 김포탁주. 약주. 네. 그래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양계장이 먼저 있었나? 네. 양계장이 먼저 있었나? 탁주가 들어오고 탁주가 없어지고 이제 이게 이마트가 이제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게 땅 지주들이 한 10여 명 됐어.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조합을 엮어가지고 네. 이 개발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가 산이고 뭐고 싹 정리되고 네. 이제 그 당하 시가지 조성 사업이라고 생겨가지고 이 지주분들끼리 한 거지. 당하시 조종 사업.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KCC에서 하려고 땅을 사놨어요. 근데 공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한 5, 6년 그냥 빈 토로가 가지고 있었지. 5, 6년.
그러다가 이제 SK가 넘어서 SK가 아파트가 들어온 거지. 저기 KCC가 나가고 네. 그렇게 생긴 거지 아파트가 여기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마트가 지어질 때 그게 뭐 1.5층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1.5층 그거. 네. 그 낮은 궁금해서. 포천이 네. 낮은 포천 여기가 상류예요. 네. 근데 낮은 포천이 일로 이마트 이 자리로 지나가는데 네. 이 개울을 못 메꾸잖아요. 아, 개울을. 이게 큰 개울인데 이게. 그렇죠. 낮은 포천. 그러니까는 그 이마트가 건물을 지면서 그 주차동하고 네. 매장하고 분리를 한 게 이 낮은 포천을 비켜가야잖아. 그 주차장 사이에 낮은 포천을 밑으로 뺀 거예요 지금. 아, 지금 그럼 거기 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지금 거예요? 그 주차장하고 매장 사이가 개울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못하니까 지금 주차동 따로 매장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래서 저 이마트 가면 1.5층짜리가 있고 이거 그 개울 때문에 네. 그 개울이 그래서 이마트가 그게 있는 거지. 그 다른 사람들 오면 이거 무슨 1.5층인가 그리고 왜 따로 지었냐 매장하고 따로 지었냐 막들 그래요. 모르는 분들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밑에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도 그렇게 된 거지. 네, 여기 처음 와서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네. 떨어져 있어서 맞아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네. 그 외에도 이렇게 4.17 그때 이제 목욕탕 사업도 하셨고 또 다른 거 뭐 공동으로 운영했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목욕탕 말고? 공동으로 운영했던 건 없고 그전에 뭐 저 사이치나 뭐 이래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이지. 마을 뭐 하천 또랑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뭐 또 뭐 그때는 그 퇴비 같은 건데 풀베기 했잖아요. 네. 풀베기 같은 거에서 이제 각 동별로다가 이제 그 1, 2등 가리는 거 이런. 그전에는 화학비료가 없으니까 이런 그냥 자연 뭐 풀 같은 거 비워가지고 그 퇴비를 만들고 해서 그 논에 밭에 거름 주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사이치나 이런 거는 그전에는 일하는 게 동네 마을 갖고 뭐 꽃발 가꾸기 하고 그런 풀베기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주로 그런 거를 한 거죠, 여기. 근데 이제 새마을 사업이 생기면서 네. 사이치가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지, 없어지고. 새마을. 새마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 개량하고 막 지방 개량하고 막 그럴 적에 그때부터 사이치가 이제 없었던 거지. 그때 새마을 사업이 그럼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한참이죠. 그때는 전국적으로 다지. 그때 이제 나라에서. 초가집이 다 다 없어지고. 그때 이제 여기도 우리 다 초가집인데 뭘로 바꾼 거예요? 기와집으로. 와, 기와집. 기와로 다 바꿨죠. 그래서 그 전에 시골에는 다 기와집이 많았었지. 그 대신 이제 산림 녹화가 그때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 그 산에서 먼저도 내가 얘기했네. 그 나무 그냥 산에 벌거죽이 산하냐. 맞아요. 뗄 감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뿌리까지 캐다 뗐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새마을 사업하면서 지방 개량하고 네. 이제 저 나무 못하게 하고 연탄이 그때 생겼죠. 네. 60몇 년도야 그때가. 네. 그때 생기고 이제 연탄 때 나무 산림 녹화를 하니까 이제 산도 짓고 우거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려서는 학교 갔다 오면 공부도 안 해요. 소 풀 먹이러 나가고 풀 베러 나가고 나무 호로 또 지게지고 나가야 되고 요만한 애들도 그렇게 살았지.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타지 이제 결혼해서도 왜 좀 타지에서 많이 사셨잖아요. 서울 사시다 또 부평 뭐 이렇게 오셨고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다시 여기 마을로 당하동으로 돌아오시게 됐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셨을 때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려웠죠. 어려우셨어요? 난 고향이라도 네. 이제 군대 갈 때부터 나갔잖아요. 이제 군대 나갔다가 제대하고 바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는 나서 조금만 어려서만 자랐지 뭐 크는 때는 몰랐지.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들어오니까 그래도
아무리 지역이라도 좀 낯설고 좀 텃세라는 게 또 좀 있잖아요. 뭐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시켜주지도 않고 또 그때만 해도 처음 온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겪었었지 그런 게. 그래도 이제 들어와서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또 이제 마을 사업이라든가 뭐에 자꾸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동네 분들도 새기고 이래서 또 같이 이제 함께 지금까지 또 이제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 지역 주민 역할 하죠 또. 그때 오랜만에 마을로 돌아오셨을 때 좀 전과 많이 이렇게 변화된 게 있었어요? 변화된 게 많죠. 아 그때 저기 군대가 네. 70년도 70년도 나갔나? 그때만 해도 여기 뭐 그냥 호흡을 파는데 뭐 농사밖에 못 짓고 그러던 텐데 뭐 그래도 제대하고 또 나갔다 서서 들어오니까는 그냥 도로 포장 이런 거 다 이 도로 포장 좀 늦게 됐어요. 인천 아실지 모르지만 이거 비포장 도로로 있다가 네. 인천시가 그때 이 가공하는 도로가 포장이 늦게 됐지. 그 많은 변화가 있었지. 딴 저기가 됐죠. 되고 이런 높은 건물도 중간중간 이런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제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 들어왔지. 그러니까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놈 자식 나가서 있다가 그냥 여기 좋아지니까 들어온다고. 근데 와 보니까 이제 개발이 한참 막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되고. 나갔다 되는 들어오니까 네. 정말 마을이 좋아지고 예,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가장 큰 변화라면 이제 도로가 포장되고 네. 이제 높은 건물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 이제 또 매립지가 들어온 게 일조를 한 거지 또. 매립지. 수록로. 선생님 유년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 이렇게 다시 마을로 돌아오셨을 당시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왕래가 있으셨던 다른 옆마을 여기 이제 말고 여기 연말 있었죠 여기. 옆마을은 좀 느르물 청마라는 데 있죠 느르물. 느르물? 느르물 연마을이지 뭐야. 근데 그 전에는 네. 한 동네 살지만 저 길 건너 있잖아. 네. 이렇게 저 건너 말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 친구도 뭐냐 맨날 만나면 그 전에는 우리 집이가 여기 집이 컸어요. 사랑채도 있었고 옛날에는 어른들도 다 사랑채 이렇게 어디 만나는 장소가 있잖아. 네. 나이 어리다 보니까 이런 술집 이런 데는 못 댕기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할아버지들 안 계신 사랑방에 모여서 이제 그 놀기들 하고 그때는 옛날에는 또 뭐야 그 화토돌 같은 거 이제 내기 그때 돈 내기가 아니고 그냥 뭐 내기 네. 뭐 국수 같은 거 사다 먹는 거 모으는 거 이런 내기들 그게 뽕이라 그래 자연뽕이라 그래 뭐라 네. 그런 거 하고 그때는 그런 거를 할 때 이웃 동네하고 근데 이웃 동네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개발되면서 원래는 느르물하고 너름물 여기 한들 한들부락 여기 한들부락 네. 거러리 네. 요 넘어 거러리 예요 넘어에 바로 그 마을 매립지가 생기면서 다 없어졌지 그게 거러리예요. 예 거러리 그 한 동네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또 요게 앞에 산이 네. 야산에 들였어 야산이 있었어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 콩쿨 대회 있죠. 네. 1년에 한 번씩 그런 거 하고. 동네 부락마다 모여서 그렇지 우리 한 동네니까 여기 친구들끼리 예.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고 콩쿨 대회면 노래? 노래. 그러면 1등 뭐 그때는 양 달아주고 선생님도 나가셨어요. 우리는 주체죠 주체 동네에서 그 친구들끼리 옛날에 그건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요 자리에는 이제 또 가설극장 어려서 가설극장 포장 쳐놓고는 극장 있죠. 네. 그런 거 모르시나? 네. 옛날에는 저기야 우리 중학교 전인가 네.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지 극장이 없으니까 이 포장 약장에서 그냥 포장 쳐놓고 네. 그 극장 했어요. 극장 여기 극장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하고 영화도 영화 보고 옛날에 무성 영화도 들어왔어요. 무성 영화고 누가 혹시 돌아가셨지 그 양반이 하던 거 뭐 신선해 놓고 뭐 하고 이제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했었고 가서 극장에 들어오면 포장을 쳐놓고 한단 말이야. 네. 그때 어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민님이 가서 그 밑으로? 포장 들시고 그냥 들어가고 걸리면 그냥 매 맞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경하고 그랬지. 근데 여기가 네. 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없어지지 같아가지고 그런 게 많았더랬어요. 그 어디 같은 거. 가설극장 그 돈이 얼마 정도 했어요? 모르죠. 그때 뭐 어려서 뭐 알아요. 그 누가 늦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들어가고. 혹시 본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은 없어요. 기억 없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아 기억이 나타나면서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 뭐야. 네. 하여튼 생각이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런 극장도 네. 가끔 생기고 그랬었군요. 그래,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주변 마을 분들하고도 다 돈독하게 지내셨나 봐요. 그러면 시골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 어디나 그래요. 그 이웃의 거리는 다 동네 모양 살고 말을 가도 그렇게 막 하고 뭐 모여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시내가 되면서 다 뿔뿔이 헤어졌지. 과거부터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이 마을 주민들이 좀 이렇게 농업 이외에 또 힘썼던 그런 좀 업종이 있어요? 농업 말고. 이제 농업들을 하면서 우리 원주민들은 안 했어. 우리 원주민들은 네. 그냥 농사 위주로 지금까지 네. 하시고 네. 그다음에 몇몇 분들이 타지 분들이 네. 목장, 젖소 목장이 유행했죠. 젖소 목장이. 네. 젖소 목장이 많이 들어왔어요. 요 넘어 백석초등학교인데 여기 젖소 목장이 어떻게 있나 봐.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왔어. 백석초 옆에 여기 목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 백석 목장이라고 여기 젖소 목장 큰 거 있었어요. 네, 선생님 그게 백석 목장이에요? 네, 그럴 거예요. 백석 목장일 거예요. 백석초등학교 조금만 올라오면 이제 맨다울이라고 한번 얘기했죠. 고개 넘어가는데 네. 맨다울 고 넘어 그 젖소가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고 네. 요 밑에 요 근처로 많았더랬어요. 그 젖소가. 아, 그때는 농사 지면서 젖소가 제일 많이 들어왔구나.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하는 게 양계. 젖소랑 예, 양계. 우리 친구들은 양계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친구분들. 여기서도 하고 한들보락에서도 하고 양계. 젖소 하면서 또 양계가 또 한참 유행했었죠. 예. 그다가 이제 그거 양계가 없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자꾸 개발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농사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거고. 그렇구나. 선생님 이제 조금 주민 자치 활동이나 검단 농협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여기 당하동은 이렇게 독정부락이잖아요. 그 독정부락 이름에 유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소나무인가? 저기 네. 뭐야 그 독정이 홀로 독자하고 네. 정자인가 무슨 정자에 그거 이렇게 쓰는데 네. 그 소나무 얘기도 있는데 그 정자가 있었대 여기가 그 독정이라는 네. 데가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에 그 광산김씨 이제 김달동가 그 할아버지가 아주 광산김씨 할아버지가 여기 요 앞에 여지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마 낙향을 하셨나 봐 일로 들어와가지고 유래가 이제 독정이라는 유래는 그런 거밖에 모르고 이제 정자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독정 이름도 홀로 독자를 쓰는데 그 지하철에 보면 도토울 도자를 썼더라고. 아, 도토울 도자 그래서 그건 그럼 잘못된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통공사에다가 예. 질의를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네. 교통공사에서 역사책에 보면은 홀로 독자, 도토울 도자 두 개가 나오니까 그 고치려면 또 뭐 엄청 힘들다고 안 고쳐지더라고. 다른 데 보면은 여기 저 광산김씨 할아버지 오래되신 네. 분 아니야? 네. 한 600년 그 할아버지 족보에도 보면은 네. 홀로 독자로 이렇게 있고 독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할아버지 그 광산김씨 그 족보에 이렇게 보면은 네. 그렇게 있는데도 안 고쳐지더라고. 그게. 아, 그렇게 그 앞으로 또 고쳐야 될 일 중에 하나네요. 그걸 했더랬죠. 틀렸다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답장 온 게 그냥 양쪽에 두 개 다 책에 보면 어디 보면 두 개 있어요. 이게. 그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홀로 네. 독자를 원하는 그래서 거죠. 광산김씨 종천회 회장하고 네.
그거 다 써서 갖다 줬더랬어요. 자료 다 해서 네. 교통공사에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네. 그 자료 다 해서 유래해서 광산기술의 족보까지 다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걸. 그 독점료 만들 때도 그거 광산기술 그 할아버지가 여기 제일 먼저 왔으니까 네. 그 족보에 보면 500년 그때 네. 네. 뭐, 500년 이상 뭐, 된 소나무. 예. 이제 그런 걸 했던 건데 네. 안 고쳐지더라고. 그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냥 한글로 하면 그냥 독종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지. 그 독정 마을 그 소나무가 그럼 지금도 남아 있나요? 없어요. 근데 아니. 우리도 못 봤고 그거 전혀 아주 오랜 뭐 저 책에 보니까 1300년도인가 몇 년도 뭐 그때 뭐 되나 보는데 언제인지 없어졌는지 모르지. 저 증거는. 아깝네요. 왜?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그냥 독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좀그 소나무가 있었으면 훨씬 더 마을 이름이 네. 좀 더 깊은. 독재이 이렇게 네. 막 불러. 지금 독쟁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그래서 독쟁이라는 그 말이 원래는 여기가 그 독을 굽던 뭐 가마터? 아니, 그런 거 가마터는 여기 저기 건바이 지나서 그저 속옷 그골저 국제 골프장 있고 네. 국제 골프장 있고 속옷 거기가 독굽는 터예요. 아, 거기 지금도 골프장 안에 있어요. 네네. 독굽터. 거기가 가마터가 있었군요. 가마터. 그 속옷 거기가 그 저기 옛날 구도로로 가다 보면은 골프장 바로 지나면 네. 그 공천천 있죠. 네네. 공천천 다리 하나 건너가잖아. 네. 다리 건너기 전에가 우측에가 다 독굽는 터에 들었어요. 그게 거기가. 그 길 옆에가. 그럼 굉장히 그 동네가 이런 옛날에 그런 옹기나 그런 이런 거기다 독을 만들지. 많이 만들어냈나 봐요. 그렇지 거기. 유명하죠. 거기는 늦게 거지. 개발될 때까지 했지 거기는. 민정네는. 혹시 거기 가보신 적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 가마터 저기야 있는 가마터가 구- 지금은 요새 이천이나 이런 데는 산소 뭐냐 이렇게 조그맣게 따끔하죠. 네, 네. 여기는 이렇게 독 끄는 데라 코스 이렇게 길드랗게 이렇게 그냥 굴 모양 콧들였어. 왜냐하면 독이 크니까 큰 독을 큰 만들었구나. 독을 큰 독을 만드니까 그냥 막 솟아다니는 가마지.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어려서 버스 타고 지나가면요 불을 떼면 막 확 뜨겁지. 그 장작불을 떼니까. 버스까지 뜨거. 그러면 지나갈 때 보면 이제 그런 걸 느끼지 뜨뜻한 거를 바로 길 옆에서 했어요 거기가. 옛날 이름은 빈정내고 지금 속옷이라고 빈정내. 빈정네. 옛날 이름이 빈정내요 거기가. 거기가. 골프장 입구가 아, 거기가. 왜 빈정네일까요? 몰라 그 이름이 빈정내 그쪽 사람들 할 거야. 네, 선생님도 여기 많이 지나다니셨나 그럼. 봐요. 그럼 또 그 독금도 돼 있어요. 거기 저기 뭐야 최기영 씨라 그러던가 그 아주 처음부터 그 유명하신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실 거야 아마 돌아가셨나 모르겠어. 그 독 굽는데 아주 창시자인가 본데 그분이. 저기 원장은 알 걸 그분. 네. 늦게까지도 골프 이렇게 즐기시고 그랬는데 지금 연세만 해서 살아계신가 돌아가신가 올라갔네. 네.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 소야 창시자의 그 양반이. 최기영 할아버지. 최기영인가 뭐라 그럴까 맞아. 네, 그 원장들은 물어봐도 아실 거야. 네, 네. 그 양반이 독 굽는데 거기에. 이후에 이제 1995년에 경기도 이렇게 김포군에 속했던 검단이 이제 서구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좀 상황과 그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이렇게 김포에 있다가 서구로 온다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뭐냐 인천시로 되면 세금 관계가 비싸진다. 이제 아마 그런 게 있나 봐. 그리고 김포로 있으면은 이제 뭐 다른 거 세금 관계 이런 게 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때 이제 95년도 그 김영삼 대통령 쪽에 그 최기선 인천시장 지금 잡고 오셨지.
그분이 이제 강화거지 이렇게 95년도에 한 거지. 네. 그때 근데 좋고 나쁘고 찬반했었어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동안 그냥 이름만 저기만 바뀌었지 뭐 되게 막 달라지고 하는 게 없었잖아.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신도시 생기는 게 김포보다 이쪽이 먼저 움직였지. 인천이 먼저. 인천이 먼저 했지. 이제 이쪽이. 그 김포가 나중에 되고 이제 김포 양곡도 이제 되고 막 그러잖아. 여기부터 늦지. 뭐 시가 돼서 좀 빨라졌는지 그거 차이고 뭐 다른 거면 매립지 들어온 거고 뭐 그렇게 변한 건 없어요. 그거 통합돼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했을까요? 인천. 인천 시내 된다고 뭐 시로 된다고. 시로 된다고. 그때 김포는 군이었죠. 그죠. 군이지. 근데 그것도 맞나 봐요. 그 김포 군이오면은 인천시보다 모든 세금이 좀 쌌었나 봐. 군오고 그쵸. 차이가 나겠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별 큰 동요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냥 네. 다 대단히.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 얘기들이 이제 그거지 뭐. 정치할 때 되니까 이제 그 선거제도인지 뭘 하기 위해서 그 바꿨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최기선 시장이 또 양곡 사람 아니야. 최기선 시장이 양곡. 김포 양곡. 네, 여기 인천시장 그 근데 영삼. 인천시장으로 나오셨네. 아 국회의원 하다가 그랬구나. 김영삼이 이제 비서오그리다가 네. 그 서울대학교 운동권인가 보던데. 그때. 그래서 네. 그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하다가 인천시장으로 그때는 저기 아니야. 뭐야 임명제. 임명제하고 한 번은 선거제로 하고 해서 두 번 했지 그 양반이.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시대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한 거 봐요. 별 차이도 없는 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시로 돼서 인천시. 나도 그냥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뭐. 인천시로 그래 확 돼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사는 분들은 네. 그래도 이제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으로 되면서 이렇게 좀 생활 환경이나 뭐 이런 버스 노선, 학교 배정 이런 건 좀 바뀌긴 했죠. 근데 그것도 초등학교는 네, 이렇게 그냥 꼭 학교 배정이 되는 대로 가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런 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있으니까는 그냥 시험 봐서 또 가는 데니까는 그게 배정이 없어. 그전엔 시험 제도니까 내가 여기서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가서 시험 보고 그랬으니까 초등학교만 너는 검단이니까 여기로 가라. 너는 백석이니까 서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지. 그 나머지는 시험 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갔으니까 뭐 큰 그런 제도는 없었지.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 네, 버스 노선도 다 그대로 그냥 하고. 큰 변화는 없었구나. 네. 선생님도 크게 변화는 못 느꼈고. 변화는 못 느꼈어요 그냥. 네. 그 이제 1992년에 이제 기존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했던 쓰레기 처리장 그 난지도가 이제 포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 매립지를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때 좀 서구 시민들의 그런 구민들의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는 내가 나가 있을 때인데 네. 제 집이 뭐 아버님이 우리 집이 요놈이니까 아버지 사실 때 왔었는데 네. 여기서 별거 다 했어요. 데모하고 그냥 막. 근데 정부에서 한 일은 못 막잖아.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내건 게 먼저도 내가 뭐 얘기했지만 이제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수도를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합의 봐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장이 이제 오게 된 거지요. 그 처음에는 반대 많이 했어요, 여기요. 반대 많이 하고 그 뭐 시위를 너무 그냥 심하게 해가지고 막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허다못해 못 막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게 그냥 무모천지 아니야. 차도 안 댕기고 수송로가 생겼다 그러잖아. 그 수송로 다 해놓고 다니는데 그렇게 큰 공사 해놓고 매립장을 반대한다고 안 하겠어요, 이걸. 벌써 기본 노선은 다 쓴 건데. 그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 수송로가 본래 서울시에서 자기들 돈 가져온 거, 인천시는 관여를 안 했어요. 그 자기들이 돈 들여서 수송로 만들어 가지고 수송로를 먼저 만들었고. 그렇죠, 먼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매립지 그거를 했는데
그게 참 아유 여기 그것 때문에 메리츠 때문에 다친 사람도 많고 그때 데모하다가. 네, 데모하고 또 이제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오잖아. 단속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럼 단속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냥 뭐 뇌물 먹고 뭐 하고 또 이권에 개입을 많이 하잖아. 아이고. 저런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간 사람들도 많고 거기 일본 사람들 중에서 아마 깨끗이 끝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변화가 됐으니까 아직도 그 지역 내에는 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여기. 이쪽 당하동 중에는 1차가 끝나서 도움을 아무것도 안 받는데 요 오류환길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 영향권 내라고 해서 2km 안에 있는 동네는 그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발전 기금이라든가 뭐라든가 주고 아직도 하고 있지 그거는. 네. 그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 혹시 선생님도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가봤지. 견학도 가보고요. 그냥 단체 있으면은 동네에서도 그 몇 명만 하면은 가요. 가서. 왜 별은 거 가서 보시면 좀 어떠세요? 보는 건데 네. 그 옛날 아까도 난지도 말씀하신 난지동이 그냥 갖다 막 분 거 아니에요. 난지도는. 여기는 가면은 이제 1차 이제 가려낼 거 다 지금은 분리해서 오잖아. 네. 그래서 매일 볶음 오면은 갖다 묻어 놓으면은 또 그 덤프 트럭이 흙을 가져서 좋은 흙으로 묻고 그리고 또 뭐야 그 물 저 침수하는 거 네. 그런 거 비닐로 깔고 못 깔고 다 가면서 해요. 그래서 지금은 깨끗하게. 그래서 예 그 저기 지금 그 골프장을 몇 36홀인가 27홀인가 그 18홀짜리 두 개를 하니까 27홀을 하죠. 그 골프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지금도 그 분출수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나무나 이런 게 막 죽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직도. 근데 이제 지금 그 너머로다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거기. 근데 이제 악취가 엄청 났는데 네. 지금 악취도 많이 줄었죠. 예. 이 청라 지금 톨게이트 있는 데 가면 한 날씨 좋은 날 가면 그냥 이게 조용한 날 가면은 냄새가 더 나고.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냄새도 이제. 그걸 해가지고 가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다 한쪽으로 다 빼가지고 아마 지금 가스를 버스 시내버스에다가 아마 주입을 하고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춰놨고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렇게 뭐 냄새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여러 가지 자원으로도 활용을 네, 하고 네, 있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왜 야생화 단지도 만들어졌죠. 그게 드림파크인가요? 네, 드림파크. 근데 야생화 단지도 그게 네. 1년에 한 번씩 국화축제 했잖아요. 네.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참 인기 좋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딱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그 뒤로 다시 시작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생 단지 만들어 놓고 뭐 그전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안 되잖아 지금 해놓고 뭐 처음에 그 국화 축제 같은 거 할 땐 굉장히 괜찮았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또 축제라니까는 뭐 이런 연예인들도 오고 이런 것도 병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이제 지금은 몰라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뭐 지금 예산 부족이라 안 하는지 뭐 벌써 한 3, 4년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야생 단지도 그래도 요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요. 가서 그 나름대로 구경하고. 그렇구나. 선생님도 가세요 가끔? 네, 그럼요. 나도 봄에 이제 애들 데리고 어머니 실제 끌고 또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 가서 한 바퀴 돌아오고 그런 자리는 괜찮아요. 지금 야생화 예쁘게 많이 피어요. 글쎄 지금 이제 막 가꾸는 중이야. 더. 그래서 뭐 그 꽃들 많이 심어놓고 이제 막 지금 가꾸는 중인데 그게 이제 세월이 가야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아직은 준비 단계니까. 그래서 그때 왜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에 원래는 종료하기로 되었었. 종료 예정이었어요. 예정인데 지금 25년까지죠. 네. 25년까지인데 그때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그때도 왜 한번 주민들 많이 반발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요. 지금도 그때도. 반발이죠. 지금도. 예, 그래서 이게 25년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저거에 네. 끝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인천시에는 지금 막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 되는 사람마다 그냥 다 막는다고 그러는데 막혀질지 모르죠 이제. 네. 25년까지로. 네, 25년. 선생님은 빨리 2025년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냥 더 할 수 있으면. 끝내야죠. 지금 보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1차는 여기 한들지구. 한들. 한들지구에서 지금 골프장이 1차 지구예요. 네. 처음부터 매립한대야. 국제 골프장까지가. 아니 국제 말고 여기 저 네. 드림파크 거든요. 드림파크. 예. 1차로 메꿔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 네네. 지금 골프장 바깥으로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바다 쪽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도 나가는 게. 바깥쪽으로. 그게 그리는데 네. 그 쓰레기를 분리해서 오니까 냄새도 덜 나고 분진도 덜 나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야. 네. 그건 사실인데 네. 이 시내 가운데로 쓰레기차가 다니잖아 이게. 이 수송로가. 수송로가 지금 계속 지금도- 다녀요 지금. 그 이런 거 보면은 이 검단 이 당하동쯤이 특히 피해도 많이 보는데 옛날에 했다고 1구역 지났다고 지금 네. 보상 이런 거 뭐 지원 사업에서 다 빠져 있잖아. 그러면은 1차가 끝났으면은 수송로도 옮겨가야지.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은. 그럼 이거는 그냥 이 동네 시내 가운데로 다니고 아, 혜택은 보상 없고 끝났고. 끝났고 그리고 지금 2km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잖아. 그러니까 그 보상도 문제가 많죠. 이게 지역 주민들 반발도 못하는 데서는 못한다고 반발하고 네. 이제 그렇게 문제가 좀 있지 그게 좀. 계속 매립장은 확장해 가고 바다 쪽으로 그리고 그러네. 수송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그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네요. 차들도 막 크잖아요. 그러네 차도 크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 25년도에 중단돼야 돼요.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 2차 매립해가지고 남은 자리도 엄청 넓어요. 그거 거기다가 지금 뭐 다른 환경단체에서는 뭐 다른 무슨 공원 뭐 이런 거 야생은 뭐 이런 걸 자꾸 만들자고 그러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좋지. 근데 매립장이니까 건축 사업은 못 하잖아. 뭐 건물 짓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매립한다니까. 그러니까 쓸 게 골프장이나 무슨 이런 공원이나 뭐 야생화 단지라든가 뭐 이런 거 나무 심어놓고 테마공원 같은 거 이런 거나 하지. 다른 건 할 게 없잖아. 거기가. 그러네. 근데 이제 공원 같은 걸 많이 한다 그러는데 네. 공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아무개도 밑에서 가스가 안 나오더라도 암암리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뭐 골프 같은 거 그냥 치고 가고 뭐 하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좀 나머지는 뭘 하게 될지 모르지 이제 뭘 꾸며야 될지.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25년도 이제 혹시 매립이 끝나면 거기에 뭘 했으면 좋겠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들이 다 그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그 테마공원 뭐 어디 이런데 뭐 타는 데 가면 놀이기구 타고 애들 주로 뭐 하고 그 테마공원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또 원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구나. 네. 주민분들도 네, 그렇고. 골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골프장만 하냐고 그러고 그냥 그렇죠. 골프장 왜 하냐고 그러고. 아, 네. 그럼 선생님 이제 제가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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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허황 선생님의 2차 면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서구는 매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섬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갯벌도 사라졌어요. 좀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혹시 선생님께서 서구에 있었던 섬이나 이런 갯벌 중에 기억에 남아 있으신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섬 가까운데 여기서 가까운 섬이 여기 한들 도맘에 지나서 똥섬이라고 있어요. 또 이름이 똥섬이야. 아 이름이요? 네, 조그매의 섬, 사람도 안 사는 섬인데 네. 그건 여기 한들 여기가 터가 도맘에
도맘에. 이 골프장 입구가 옛날 이름이 네. 염전이고 도맘에서 걸어서 물 빠지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그 섬에를 이제 친구들 오고 가끔 이제 걸어갔다 오고 이런 기억이 남죠. 여기서는 그 섬 하나밖에 모르고 여기 요 주변에서는 또 그것밖에 없었고. 근데 왜 똥섬이에요? 원래 이름이 똥섬이에요. 네. 똥같이 땡골해서 그런지 그게 크지는 않았어. 근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자리지. 물 빠지면. 네, 물 빠지면. 그래서 그 섬이 좀 예뻤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크지도 않고 사람이 안 사는 섬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가까웠고 한줄선은. 좀 보고 싶네요.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없어요. 지금 자리가 메리츠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그거 진짜.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 섬을 까서 뭐 메리츠에다가 해버렸는지 같이 묻었는지 모르지만은 메리츠 속에 어디 있을 거야 그게. 매립지 안에. 얼마 멀지 않았었는데. 그러게요. 그 문화원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어디 살아있나 아직까지. 네, 문화원에서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친구들하고 거기 가서 뭐 하고 노셨어요? 거기 가서 이제 물 빠지면 네. 거기서 이제 갯벌 들어가서 네. 맛살, 네. 게 그런 거. 개 잡고. 네. 주로 그냥 개도 직발이게 요만한 거 반개인가 뭐예요 이런 거. 네. 큰 게 아니고 네. 그냥 구멍에서 잡으면 그건 구멍 여기까지 다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잡고 맛살도 그렇고. 잡아서 먹었어요? 잡아서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그 가져오면은 이제 그때 어려우니까 저 할아버지도 쫓아다녔지. 쫓아다니면 그래도 커서도 갔었지. 조금 커서는 이제 망둥이 낚시하고 그 저수지 있는 데서 낚시하고 이제 개 그런 거 잡아오면 그거 집에서 어머니들이 그 뭐야 그 지금은 그 꽃길에다 장을 담 거잖아. 네. 그때는 그 집게 반개 조그만 게 그것도 이렇게 장을 담갔어요. 지금도 시장 가면 팔지 이런 거 요만한 네. 것들 집게 이런 거. 실개, 반개. 반개 그거예요. 그거 여기 많았어요. 많았고. 맛도 많았고 맛살은 이렇게 길들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지금들 어디 보면은 이렇게 구멍에다 소금을 뿌리대. 그리고 여기 탁 튀어나와. 지금 텔레비 가끔 6시 내 고향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여기서 옛날에는 이렇게 구멍을 해가지고 또 이게 파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자꾸 그랬었지 그게. 많았었지 그게.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으셨군요. 근데 이제 매립지가 되면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 이게. 좀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그 이제 여기가 아라뱃길이 생겼잖아요. 네. 그 아라뱃길 건설 당시에 주민들은 좀 어땠어요, 반응이? 그때는 아라뱃길 소리도 아라동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여기 사람 나는 게 그 저기 굴포천이라고 굴포천. 네. 그 부평하고 부천하고 경계 그 굴포천 개울 있죠. 네. 그 개울이 장마만 지면 넘쳐가지고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있죠. 그 자리가 항상 잠기는 거야 물에. 그래서 처음에 그 공사할 적에는 아 그 물에 잠기는 거를 이제 이 서해로 돌리나 보다 이제 이렇게만 알았었는데 물론 이제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백기를 만들려고 한 건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쪽에 이제 그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건지 어떤 건지 맞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그냥 이 그 굴포천을 일로 쨘다고 이제 그걸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4대강 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운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저 부산까지도 운하한다 그러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초 사업으로 이걸 한다고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째놨던 건데 이게 아라뱃길이 저게 처음에 째놓고 10년인가 그냥 이 개울로 있었어요. 10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그냥 있었잖아. 여기서 저 철길로 다 다리 놓고 그 이후로 버스가 댕긴 거지 10년을.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돼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변한 거지 아라뱃길로. 그래서 다리도 놓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라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도 그게 참 네. 처음 처음 듣는 소리야. 나는 그래서 왜 아라라고 어디서 물어봤는데 내가 아라가 무슨 뜻이고 뭐 얘긴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라라는 소리는 여기 사람들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라뱃길 그래서 이제 뱃길이 이제 아라가 무슨 물에 무슨 뭐에 내력이나 뭐 해서 했다는 소리만 알지 자세한 건 난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아라뱃길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배도 안 댕기고 뭐 아무것도 안 댕기는데 뭐 지금 다니고 있지 않아요? 아유 유람선 어쩌다 한번 그 초창기에는 유람선 그래도 큰 거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무용지물이 돼버린 게 그 옛날에는 그 이걸 해가 지금 저 김포 한강까지 가면은 관문 다 해놨어요. 네. 아라뱃길에서 한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한강에서 이제 그 잠실까지는 그 가는 뱃길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취소가 돼버린 바람에 아라뱃길도 그냥 이거 요 뱃길도 이것도 그대로 끝난 거지. 네. 근데 몰라요 지금 뭐 이거 다시 해가지고 뭐 저 잠실까지도 가게 한다고 처음에는 그 계획으로 한 거래요 이게. 잠실까지 그 관광 그렇게 되면 좋죠. 저 월미도 나와서 저 정서진에 관문 만들어 놨잖아요. 물 들어올 때 쫙 잡아놨다가 배 내려갈 때 딱 빼고나 관문을 만들어 놨잖아. 지금 조그만 요트들은 다녀요 그렇게. 그 관광 유람선도 그렇게 해서 월미도로 앞으로 나가는 계획이었었대는데 한강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지금. 수익성. 그러니까 요금망이 가끔 왔다 갔다 요새 하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 아라뱃길이 만들어진 이전과 이후가 좀 어때요? 서구에서는 서구는 뱃길이 지역 주민들 뭐 생활에는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지금 이걸로 해놓으면서 그전에는 조그만 그냥 개울이었었는데 지금 이걸 해놓고 서울 사람이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주말이면 자전거, 걷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인구가. 지금도 엄청 많죠. 여기서 가면은 자전거 길이 뭐 저 63빌딩 어디 잠실리에서 양평홀에서 그냥 자전거 매니아들은 가요. 이거 전국 일주예요, 여기서 타면은. 그런 거 보면은 잘 된 거지. 근데 이제 그 유람선까지 활성화가 됐으면은 아주 그냥 더 좋은 거지, 그건. 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자전거 타는 하고 걷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고 서구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도움이 거예요. 되죠. 그리고 여름 되면은 캠핑족들이 또 많잖아요, 여기. 예. 근데 한 가지 불법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아무데나 막 해가지고 하는 거 그냥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고 네. 단속도 하는데 안 되더라고. 한두 사람의 단속으로 하지 뭐 그게. 네. 여름 되면은 그렇게 하고 있던데. 지금. 일단 이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구가 좀 많이 발전되고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로는 굉장히 좋은 네, 그런 걸로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도 가끔 가서 뭐 이렇게 그러네요. 운동도 하시고. 나 자전거도 있잖아요. 자전거도 나도 한 2년 탔는데 생기면서 바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들 저가 나도 저거 자전거 100을 가지고 샀는데 네. 지금 아들이 타 한 2년 탔어 여기서. 아, 저기 그 고천 터미널까지 여의도까지 다녔어요 주말이면. 경치랑 이런 게 좋은가요? 좋죠. 근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주말에는 그냥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찾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창신초로 등하교 하셨을 때 왜 그 장릉으로 소풍 가시고 하셨다고 들었던 장릉이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는 소풍이. 유명지가 거기밖에 없었잖아요. 네, 아마 속옷에도 일로 왔을 걸. 네. 이 근방에서 그것밖에 없었어요. 소풍 갈 때가 그러면 다른 게 없었지. 장릉 사람은 최고지. 네. 그런 소풍 가실 때 모습하고 지금 검단은 또 신도시 되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네. 그런 이제 과거에 기억하셨던 모습과 좀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어떠세요? 그 변화는 많지 비교가 안 되지 지금은.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저런 명승지가 자꾸 없어져 버리잖아. 이 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네. 장흥도 네. 얼마나 유명한 거야 이게. 이 양반이 누구 저기라 그러더라. 하여튼 헌종인가? 네. 그, 근데 이게 참 그 역사에 보면 굉장히 저기 하신 분인데 예. 또 우선 아파트 짓는 사람들도 거기다 아파트를 잘못 지어가지고 문제 많았었죠. 그 옛날 풍수지리상 묘자리를 보면은 저 앞에 어디 산을 보든지 물을 보는 데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아라동인가 아라뱃길 이런 게 생기면서 네. 예.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해가지고 아파트 그것도 입주도 늦어져가지고 한참 해먹었죠. 그거 그 장릉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그걸 막아가지고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근데 법적으로도 가고 뭐 한참 하다 아마 다시 그냥 입주하는 걸로 됐나 봐 지금. 네. 아이고 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예. 또 그 있었네요. 이제 그게 거기가 또 그 장릉산이 옛날에 또 미군 부대가 돌았잖아요. 그 장릉산을 까가지고 그냥 거기다 미군 부대 그 할아버지 산수 그 뒤에요 바로. 여기서 그래도 조금 높은 산이니까 미군들 이제 레이더기지. 네.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아직 있나? 지금이 우리 공군이 아마 있을 거야. 그게 장릉산이에요. 그렇죠, 장릉산이지. 그 옛날에 그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미군 부대가 네. 들어와서 막 그냥 그 유명한 산을 이렇게 막 파헤치고 그럴 때 뭐 이상한 뭐 일도 당하고 뭐 그랬다고 그런 소리만 들었지 확실한 걸 모르고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더랬어요. 그게. 네. 그 유명한 산인데 그걸 까가지고 거기다 이제 부대를 짓고 그랬어요. 레이더 기지 지은 걸 거예요, 그게 아마. 네. 미군 부대가. 이제 장릉산 그 앞에만 남았을 걸 뭐 지금 그걸로 소풍 가는 데도 없을 거야 아마. 네. 그 검단 신도시가 지금 과거에 그 발산부락? 발산. 네. 근데 그 위치했던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산부락이 아닌 지금 아라동으로 됐잖아요. 그 이름 짓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진 않으세요? 그 이름 질 때 내가 아는데 네. 그거 서구에 그 지명 그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문화원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때 아마 문화원 정도 갔을 걸. 그리고 지역 대표들이 이제 의원들이 또 지역구 의원들이 2명이 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옛날에 초대인가 밑에 그 문화원장 아드님이 이준기 씨라고 있어. 그 아드님이 이제 그 지명위원회에 있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 야, 그 신도시 오늘 지명회의가 있는데 그 동네가 뭐냐 그래. 그래서 아 형님 그 이러저러하고 옛날에 발산동이고 발산으로 가서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랬어.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래. 그리고 그 강범서 총장 있을 적에 이제 검단사동, 가정이동 막 이렇게 짓던 이름을 옛날 고유의 이름으로 동을 바꾸는 거 작업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많이 됐잖아. 이 당하동도 검단사동이에요 옛날에. 검단동이 검단 1동이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옛날 지명으로 바꿔 가는데 원당했잖아요. 그럼 거기 발산동으로 가세요. 갔는데 심의위원회가 9명인가 몇 명이 참석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있죠. 입주자 대표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아마 문화원도 갔었는지 몰라. 그 몇 명하고 의원 2명 오고 이렇게 갔는데 그 회의를 하다가 한참 이제 저기가 생긴 건지 마찰이 생긴 건지 아라동은 처음 보도 듣던 생소한 이름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참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야 투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이 이제 투표를 했다고 그래. 근데 투표를 했는데 2표인가 1표 차로 져가지고 발산이 없어지고 아라가. 그래서 아라가 뭐냐? 아라가 누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이제 옛날 발산이라는 뭐 원당이라는 이름 지면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그 아라라는 거는 어디서 생겼는지도 몰라요.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건지 룰에도 모르고
아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라뱃길이 뭐라고 뭐 하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말 많았어요. 그리고 갔다 나온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혼나고 근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살 동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더라고. 그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수가 많았던 거. 몰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거 아라동 할 적에는 이 원주민들은 다 몰라요. 왜 아라동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거 할 때 문제도 또 많았었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투표한 결과니까 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아라동이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만 그게 그렇지 뭐 원당, 당하, 검단, 오류동 다 자기 이름 가졌잖아 옛날 지명 이름. 네. 근데 거기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도 얘기가 또 이제 검단구가 신설된다 그러잖아요. 예. 아라구라고 또 나온다는 거야 이게 또. 이게 또 큰일 나겠어. 그러니 아파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문제 같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런 소리가 살살 들려. 이 구로 되면. 선생님. 그 아라동이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해서 져가지고. 이때 지역 주민들이 좀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참석을 했었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다 그래요. 저기 지금도 어디 가서 검당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면 아라동이 뭔지도 뭐 뜬금없는 게 나온 거지. 저 역사에 잘못되는 거예요. 저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경기도 김포군에 속해 있던 검단이 인천 서구로 편입되었고 다시 이제 검단구로 이렇게 분구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게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하고 서구에 남아 있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제 다시 김포로 속해지길 원하셨을지 아니면 검단구로 따로 이렇게 되는 것에 찬성을 하시는 건지 좀. 네, 근데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크게 느끼는 건 없어요. 근데 네. 남아 있으면 하는 게 괜찮아요. 예, 우리 나뿐만 아니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서구가 검단이나 이 가정동이나 뭐 여기 서구 전체가 지금 아주 오래된 거니까 한 식구들 아니야. 지금 구청에 들어가면 어느 동에 누구 다 알잖아요. 한 동네 사람 뭐냐. 그 기관장들이고 뭐 다들 알잖아. 그러면 이제 검단구로 이제 아라뱃길 서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계가 돼서 분구가 되잖아. 그러면 서구하고는 또 남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느끼고 그래서 뭐 된다고 특별히 그냥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거 없잖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검단 4등이 5만 7천인가 5만 몇천에서 그 법적으로 5만 넘으면 동은 분구가 돼야 된대요. 근데 분구가 됐단 말이야. 지금 분구돼 가지고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한 동네인데 번갈아 놓고 이 사람들 안 오니까 또 남이 돼버려. 같이 주민자치 뭐 통후회 이런 거 모여서 하다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애를 어석하기만 하고 특별히 뭐 하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은 본래 그래 저기 이거 분구되면 뭐 좋은 거 있냐고 뭐 하냐고. 그래 맞아 분구돼 가지고 뭐 확 달라지고 이런 거 없잖아. 없어지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그래 이제 그런 저기는 있다고들 얘기해. 여기서 또 되면은 또 괜찮은데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구가 또 이게 말 솔솔 말이 나오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도 투표로 그 뭐하고 뭐냥 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문제지 그게 그런 게. 참 이게 어떤 이 신도시도 검단 신도시인데 아라라는 게 들어와서 있으면 아라 신도시가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좀 이제 그러게 지역 주민들이 좀 이런 걸 많이 알고 그렇죠. 알려져서 또 이런 좀 지역성을 잘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좋게 잘 된 데 했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분구는 뭐 좋아도 하고 그냥 그래요. 반반이야 그냥.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인천시 통합된 거나 마찬가지야. 네. 선생님께서는 이거 검단의 옛 모습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검단. 검단에는 뭐 특이한 게 없었지. 이쪽에는 시골이나 뭐 각히 뭐 뛰어나게 뭐 하는 것도 없었지 뭐 있어 뭐. 그래도 네. 생각나는 거. 이게 검단이 계속해서 신도시로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점과 조금 이런 건 아쉽다.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그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겠지만 네. 그 여기 오래된 지역 주민들이 하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잘못되는 게 이제 도로라든가 무슨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냥 그 지금도 신도시를 한데 보면은 이 자연하천 나주포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 완정사리 탑슬 쪽에 가그리면 막 복개를 하잖아. 네. 옛날 청계천이 복개해가지고 다 이명박이 또 파헤쳤죠. 지금 물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기가 그 짝이 나는 거예요. 신도시 하면서 갈로를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 이 나주포천 같은 거는 얼마든지 지금 이 상류 여기는 살려놨잖아요. 네. 물 좋고 참 좋잖아요. 근데 완정사에서부터 저 능내공원까지는 또 관로를 묻어놨단 말이야. 악취내서 막 올라와요. 이제 그런 게 좀 잘못된 장기적인 거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지금 또 문제가 악취가 뭐냐면은 지금들은 그 우수는 빗물이고 오수는 오폐기물 이런 거를 이제 저 매립지소적으로 수돗물 모양 관로로 빼내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동남아다 그 악취내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검단에 여기 작년인가 몇 년째 지금 신문 방송에 나오잖아요. 계속 쓰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걸 좀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른 그 뭐 학교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좀 안 돼가지고 애들이 처음에는 학교로 그냥 엉뚱한 데도 이렇게 없으니까 가고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신도시 하면서 급하게 하느라고 대학교 온다고 해서 해놓고 아파트만 해놓고 대학교는 오지도 않고 검단에 대학교 온다고 소문 많이 들으셨죠. 중앙대학교 온다고 한참들 그냥 막 해놓고 그게 그런 게 거짓말이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와도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냥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안화동 쪽에 교통 난리야 지금. 김포 지하철이 지옥철에다가 지금 저기 인천 1호선 연장하긴 하는데 교통이 없는 데다가 아파트만 지어놨잖아. 여기 한들도 내년에 입주해요 이거. 근데 신도시가 하면은 교통부터 해서 해놓고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이제 이 교통을 또 하는 거라. 그러니까 늦지. 그런 게. 여기도 지금 출퇴근 시간이면 엄청 시간 걸릴걸?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좀 미흡하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그게 다 싫은 거야. 옛날에 편하게 살다가 그냥 사람만 많아졌지. 아닌 게 아니라 뭐 한 가지 헐레도 그냥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의견이 맞는데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그냥 반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 어디서 만나도 아파트 사람하고 옛날 지역 사람들하고 조금 출혈이 있어요.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뭘 의견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거지. 좀 신도시 돼가지고 뭐 지금 발전이 돼서 좋긴 좋은데 이제 그런 문제점도 좀 있다 이 얘기지.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많죠. 긍정적인 거는 그냥 좀 뭐 발전하고 깨끗해지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러네요.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고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했을 거예요. 내가 2005년도에 들어왔던 거 여기.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왔는데 네. 2006년도부터 이제 위원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그 먼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들어와서 있는데 나갔다 오더라고 이장을 보라고 그래 이장을. 아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장을 보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장을 봐. 그래서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장은 안 시키더라고. 근데 그 아는 형님이 이 검다사동 당하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어. 네. 그 위원으로 들어오래.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른다고 이제 그러니까 들어와서 봉사하는 거래.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했죠. 네. 봉사하라고 들어가셨군요. 네. 그 동네 일하는 거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냥 네. 참여만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냥 여벌로 다 댕기고 하니까는
한 3년 있다 위원장을 하라해서 위원장을 근데 위원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그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맨날 빠지고 나오지도 않은 양반을 무슨 위원장을 시키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먼저 위원장이 지역분이고 그러니까 지역 사람을 시켜야 발전이 된다고 억지로 시킨 거야. 그래도 됐어요. 네, 지역 주민이셨군. 그래서 해가지고 여기서 낳고 자랐으니까 뭐 다 알지. 그래서 주민자치 이제 동네 잘 하고 나니까 이제 서구 협의회 가서도 또 서구 협의회장까지도 하고.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하시면서 네. 이렇게 이제 또 지역 주민들을 네.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고. 봉사하고. 그 인정이 돼서 또 서구 협의회장까지 또 됐고. 진짜 봉사 열심히 했지 나가서 돌아가지고. 네. 그 주민자치위원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지역에 남는 거는 이제 내가 하면서 그 주민자치도 네. 그 이번엔 지방 관공서나 지방 그 주민자치도라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 충북 네. 충북 보은이죠 보은. 보은군청하고 주민자치하고 첨예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교류를 하는데 거기가 보은 대추가 유명해요. 보은 대추가 유명해가지고 한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추 축제를 하는데 거기 가서 대추를 이제 그 보은 대추를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는 거지. 그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각 동에 보면은 자상단체가 한 대여섯 개씩 돼요. 통회, 방위협의회, 뭐 분여회 이런 데 합쳐가지고 매년 그 대추를 엄청 많이 팔아주는 거지. 그 지금까지도 해요. 그 연결이 돼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이 끊겨가지고 요새는 그냥 안 오고 물건만 그냥 조금씩 축제 때 갔다가 이제 팔아주고 오는데 한 가지 남는 건 참 그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교류가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끼리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남는 건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하고. 또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것도 대개 보면 어느 동이든지 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는 뭐 하는데 뭐 그 지역에 특산물이 있는데 뭐 해물 나오는 데는 해물 나오는 데 가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충북 보훈을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는 있으세요? 아, 그때 그 네.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 아줌마 하나가 친정이 보은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진짜 서구에서도 그 가정동에서도 보은이 그 위원장이 그 거기가 고향이 돼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둘이 아마 거기 여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서구 협의회장을 하시게 됐잖아요. 네. 이건 언제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언제? 그걸 연도수를 잘 모르겠네. 네. 협의회장 하면서 이제 네. 그때 또 남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인천시 전체 이제 1년에 한 번씩 또 체육대회를 해요. 아, 네. 그 체육대회를 하면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내가 하면서 또 서구가 1등을 2번 했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그 남는 게 있고. 두 번이나 우승하신 거예요? 2번인가 첫해 우승하고 2번째 2등 했나 1등은 2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거. 네. 인천시 전체가 또 주민자치 협의회가 네. 해요. 그 많은 동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 계양운동장에서도 했고 저기야 어디야 저기 문학경기장에서도 했고 아마 그 지금도 아마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지금 서구에서 여기 아시아도에서도 했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그 내가 할 적에 우승을 그렇게 했던 거 있지. 아, 협의회장 하면서. 아주 그냥 그러고. 운동을 잘하셨나 봐요. 네.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서구 협의회장.
저 지역 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서구의 이제 문제점, 각 동에 이제 위원장들이 지금은 23개 동이 한 달에 한 번은 지역에서 동에서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서구에서 그 23개 동 위원장들이 모여요. 네. 모여서 이제 각 동의 현안이 뭔가 이제 거기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문제되는 거 있으면 이제 구에다가 올리지. 그럼 구에서 이제 책정이 되면은 이제 구의회 거쳐서 이제 주민 편의 사업을 하게 되고 이제 하는 거지. 뭐냐면은 뭐 버스 승강장이래 없는데 이런 거라든가 지역이 어디 어두운 데 있으면 뭐 가로등이라든가 제 주민 편의 사항이에요 본래.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무슨 그 소외계층들 있는데 네.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이제 주민자치에서 또 봉사 이렇게 해주는 거. 네. 그 동일이나 비슷해요. 이제 네. 그게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장도 보통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지역 네, 동에. 아, 어떤 거지. 그런 일. 그러니까 구는 이제 동 대표들이 모인 자리고 네. 동에서는 자기 동만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도 또 하셨더라고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 전에는 예. 그 구청장이 그냥 지역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짰잖아요. 뭐 이번에 서구 저 검단에 뭐 얼마 가정동에 얼마 이렇게 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이게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그 지역 예산은 지역 주민이 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면은 이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말고 지역 저 참여예산제 위원들을 15명을 뽑아요. 그 통장이나 바르게 살기나 분여회나 이런 대표들,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해서 15명을 뽑아가지고 민간인 3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각 동에 15명씩이야. 이제 그것도 서구에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협의회 가서 또 협의회장을 또 뽑아야지 위원장을. 그것도 투표하고 치열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거지 했지. 그거는 이번에 내가 자진 사퇴내고. 자진 사퇴하셨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아니 거예요? 이제 네. 너무 오래 했으니까. 아유. 네. 그 일하시면서 어려움이나 어떤 보람이 있으셨던 건 그 보람은 이제 지역에 네. 그 사업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올려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거 되면은 참 좋지. 뿌듯하고 어디 가서도 뭣도 하고. 그 지금 한 가지로 이제 당하동에 보면은 그 당하동 지금 주민센터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거기다 주차 대스가 1층이니까 안 되니까 타워를 해달라고 10년 전에 먼저 위원장하고 이제 사업 발굴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서구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시까지 갔어. 그 주차 타워를 4층인가 몇 층 짓는 거야. 근데 그게 인천시에 가서 인천시에서 나온 거고 투표를 해서 떨어졌어. 그래서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위원장 그만두고도 현재 위원장들하고 지역 대표들하고 계속 다시 했어. 해서 채택이 돼서 공사 10년 만에 다시 여기 당하동 주민센터 그 앞에 타워 아마 곧 공사할 거예요. 아, 그거 그렇게 해놓은 게 참 꿈에 남죠 그게. 그런 굉장히 거. 보람된 큰일이지. 큰일. 그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너무 큰 일은 못 하는 거고. 주민자치라는 게 이제 사실 돈이 많이 몇 억씩 들어가고 막 이런 사업은 안 되지만 이거는 참 이런 거 하려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 동의 다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그 동의서 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자료를 갖다 줘야 되거든. 야, 이거 진짜 주민이 원하는구나. 네. 이런 걸 하는 거지. 말로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를 다 해서. 그래서 했던 게 취소됐다가 10년 만에 다시 되니까. 이제 완공 이제 곧 될 거예요 아마. 되면 이대면 한번 와서 보시고. 네.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셨겠어요. 그리고 협의해서 이제 저 가자동 쪽에 가면은 네. 옛날 구도심이라 네. 빌라들이 많고 이런데 물 잠기고 이러는데 네.
그래 배수펌프장 이런 건 할 때 그런 데 가서 있으면 회사 앞에서 올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거 하는 거지 이제. 많이 큰일은 못하고.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막 많이 뛰시고. 특히 이제 그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검단 농협에 또 이사로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검단 농협을 좀 이렇게 자랑 소개. 저기 농협도 이제 네. 단위조합이냐면은 단위조합은 지역 사람들끼리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 게 단위고 아. 저기 NH뱅크라고 이 농협중앙회 네, 네.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고 단위하고 틀리지. 네. 근데 단위조합에서 그 출자금을 걷어다가 만든 게 설립한 게 농협중앙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버님 되시는 분들이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조합원이 대여 이사도 해요. 그냥 일반 고객 같으면 안 되고 조합원이. 네, 조합원이 대 이제 이사 자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봉사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농협에서 이사 좀 해보라고 또 누가 제안이 들어왔길래 그래서 가서 한다고 또 했는데 그것도 또 이 투표하냐 또 선출하냐.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12년째인데 삼선째인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죠.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조합원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조합원도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처음에 돼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2선, 3선까지 하고 있는데 그 검단농협도 이제 서구에서는 서인천하고 검단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아, 단위 농협이어서 네, 그렇구나. 네,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인천시 전체가 14개인가 12개인가 10몇 개인가 그렇지 아마. 예. 저 남동구고 다 그래서. 근데 우리 검단농협이 지금 많이 발전됐죠. 지금 옛날에 총 자산이 뭐 2, 3천억 가져오다가 지금은 한 8천억이 넘어요. 총 자산이. 예금제 자산이. 근데 서인천 같은 데는 한 1조가, 거긴 본래 우리보다 컸고 1조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조합장이 그 농협에 상무로도 한 30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조합장을 맡아가지고 그 한 30년 근무한 노하우로다가 운영을 하니까 이제 코로나 이 비수기 지금 이때도 우리 검단농협은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 전국에서 이렇게 내놓으려는 뭐 상이라는 상도 많이 받고 중앙에서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그 상도 많이 받고 조합원도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조합원은 또 이제 해가지고 수익이 안 되고 조합원한테 환원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환원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농협에 많이 오려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 들어가서 늦게 보니까 농협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지역 대표들이 만들어놓은 농협 아니에요. 그 농협에 가면 옛날 어른들이 다 옛날 사람들이 거기다 있어요. 그렇잖아. 이거는 아무나 바깥에 사람들이다 뭐 지금은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농협이라도 서인천도 그렇고 농협에 가면은 옛날 지역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소통이라든가 이제 농협 같은 거 운영하는데 그런데 참고가 많이 되지. 근데 이제 이것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원로에 옛날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되니까 자꾸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옛날 그냥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없어지지. 앞으로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 것도. 그게 조금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주민자치위원, 예산위원, 협의회장, 또 농협검단 이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일을 더 힘쓰고 또 하시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고향 아닙니까? 네. 고향에서 또 선조 이제 아버님들도 옛날에도 지역에서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 대물림 받은 것 같아요. 네. 어르신네들이 하신 거니까 들어와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아, 저 누구 자식이지 누구 자식 하면서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런 거 한두 가지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또 자꾸 찾아오시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는 건 많지는 않아도 그러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알아봐서 좀 답을 해서 드리고 이제 그래서 위원장이나 또 협의회장이나 다 그 투표직인데도 그냥 무난히 또 한 것 같아요. 하려고 그런다고 막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난히 또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무난히 다 됐어요. 그냥. 아니, 그런 정신이 선생님 속에 그냥 이렇게 다 내재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것 같은죠. 뭐. 그러니까 또 알아봐 주시는 거고 인정해 주시는 그 거고. 보람을 느끼고요. 지금 뭐. 네. 그게 참 구청장이 저렇게 구민상도 주고 또 뭐지.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인정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게 막 느껴지셔요. 네. 이렇게 지역을 되게 사랑하시는 게. 네. 또 앞으로 이렇게 검단이 발전하고 있는데 인구도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좀 서구 발전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 지금도 그 복지 정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네. 아직도 복지가 미흡해가지고 또 이 절차가 또 복잡해요. 그거 취약 지역의 사람들 뭐 좀 타고 하려면 그냥 해오는 소리만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뭐 모양 대상이 되는데도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그것만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네. 저 지방 단체에서도 해요. 네. 근데 그런 게 좀 미흡해가지고 안타까운 게 자 개발은 돼서 확 변화는 많이 생겨. 근데 아직 그런 거는 개발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좀 정부에서나 이 구청에서도 그런 걸 좀 더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가 안 주고가 문제가 떠나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거지. 네. 근데 미처 행정이 못 미처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몰라서도 또 몰라서도 못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자체로 해가지고 네.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막 그래. 근데 또 이상한 게 그 구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오는 건 또 아무나 못 갖다 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이나 어디 이런 데서 찬조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 조사에서 빠진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갖다 주고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앞으로 이거 개발되는 것만큼 복지 네. 이거 사각지대에 네.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도 좀 해서 같이 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다 같이 잘 사는 이렇게 당하동 서구 그렇죠, 검단이 그렇죠.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또 바람이 있으시네요. 선생님한테 당하동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뭐야? 어떤 곳이 뭐 어머니 품 안이라고 그러나? 그 나갈 때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네. 다시 들어와서 들으니까 좋잖아요. 아늑하고 내 맘대로고. 다른 데 나가면 나도 객지연하냐. 그게 들으니까는 진짜 어머니 품 안 같이 포근하고 정이 넘치고 이런 자리가 되는 거지. 고향이기도 하지만 네. 그 고향이 정말 어머니 품안 같은 네. 그런 곳이고 여기서 끝까지 이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럼요. 이제 사시고 싶은 그런 바람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이렇게 이제 앞으로 꿈과 계획이 좀 있으세요? 꿈과 계획은 뭐 이제 나이도 이제 벌써 70이 넘었는데 지금과 네. 똑같이 예. 그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뭐 지역 봉사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내 취미 생활하고 네. 취미 생활을 꼭 해야지. 취미생활. 네. 그 취미가 색스폰? 색스폰 음악하고 골프하고 네. 이제 가끔 이제 등산 같은 거 이렇게 좀 하고 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냥 골고루 하고 있어요. 네.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야지. 아프고 오래 살면 어떻게? 그렇죠. 예. 네. 주 방법이 그거고. 건강하게. 애들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고. 네. 이렇게 건강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어머니 품 같은 이 고향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또 봉사하시면서 사시고 싶은 그런 계획이신 거네요. 예. 네. 신다는 데 거절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지난번 1차, 오늘 2차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인터뷰하신 소감 있으실까요? 저도 보람을 느끼네요. 그래서 참 네. 아무것도 잘 모르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좀 네. 있을 거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참 이게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또 그 경험이 있었고 경험된 걸 말씀드리고 네. 보니까 네. 이렇게 막히지 않고 말도 했고 네. 그런 거 보는 그 지역을 위해서 또 나중에 역사에도 남는다니까 누가 보더라도 네. 아 이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라서 네. 저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 이런 데 선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네, 허황 선생님의 2차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